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교과서 챙겨놓고 볼펜, 공책도 준비해서 공부를 하면서 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과서 186쪽에서 189쪽까지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생식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습목표 1번,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배란과 월경을 설명할 수 있다. 세 번째, 여자의 생식주기를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생식기관은 감수분열, 즉 생식세포 분열에 의해 생식세포를 만드는 곳이고 또한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사람의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관입니다. 자, 먼저 남자의 생식기관부터 보겠습니다. 자, 남자의 생식기관 중에서 정소와 부정소는 좌우에 한 쌍씩 있습니다. 자, 이 정소에서는 남자의 생식세포인 정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자는 부정소로 이동해서 잠시 머물면서 운동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운동 능력을 가지게 된 정자는 수정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즉 수정관은 정자의 이동 통로가 되겠지요. 수정관을 따라 이동하는 정자는 정낭과 전립샘에서 만드는 정액과 합쳐지게 됩니다. 합쳐진 정자와 정액은 요도를 따라 배출됩니다. 자, 각 남자의 생식기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정자의 이동 경로를 보면 정소에서 만들어져서 부정소에서 운동 능력을 가지게 되고 수정관을 따라 이동하면서 역시 요도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낭, 전립샘에서 만들어진 정액과 혼합되어 요도를 따라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정자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과정은 사정이라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여자의 생식기관을 보겠습니다. 자, 사정에 의해서 배출된 정자는 여자의 질을 따라 이동해서 자궁을 지나 수란관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여자의 생식기관 중에서 난소는 난자를 만드는 곳은 아닙니다. 난자는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납니다. 따라서 여자의 난소는 남자의 정소와는 달리 난자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기보다 난자가 성숙하여 배출되는 곳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난소도 정소와 마찬가지로 좌우에 하나씩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는 한 달에 한 번씩 배출이 됩니다. 난자가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합니다. 즉 배란이 일어나는 장소는 수란관입니다. 그리고 이 수란관에서 배란된 난자는 수란관을 따라 들어온 정자와 만나게 되면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수정된 수정란은 수란관을 따라 이동해서 자궁 내막에 착상됩니다. 자, 이처럼 수란관은 배란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고 수정란이 이동해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자궁의 경우에 수란관을 따라 이동해온 수정란이 자궁 내막에 파묻히는 착상이 일어나면 임신이 되는데 이때부터 태아가 자라서 완전히 성숙하여 출산될 때까지 태아를 키우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태아가 완전히 성숙하면 질을 따라 빠져나오게 됩니다. 즉 질은 태아의 출산 통로입니다. 여자의 생식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생식기관에서 난자의 이동 경로를 보면 난소에서 난자가 성숙하여 수란관으로 배란되고 수정이 되어서 자궁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출산할 때 질을 따라 나오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란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란은 사춘기 이후 한 달 간격으로 좌우 난소에서 번갈아 가면서 난자를 하나씩 성숙시켜 배출하는 현상입니다. 사춘기 이후에 배란이 되면서 28일 주기로 배란이 이루어집니다. 이 배란의 시기는 월경 시작일로부터 14일 후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때 자궁의 상태는, 즉 배란이 일어날 때 자궁의 상태는 임신에 대비해서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배란된 난자가 수정되지 않으면 두꺼웠던 자궁 내막이 파열되어서 혈액과 함께 배출되는 현상을 월경이라고 합니다. 월경이 일어나면 임신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임신을 위해서 난소에서 새로운 난자가 성숙되기 시작합니다. 자, 즉 전체 월경과 배란의 과정을 살펴보면, 자, 제일 오른쪽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자, 월경이 시작되면 두꺼워져 있던 자궁 내막이 파열됩니다. 자, 임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임신을 위해서 난자는 다시 성숙되기 시작합니다. 난자가 성숙되면 파열되었던 자궁 내막은 다시 조금씩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난자가 완전히 성숙되면 배란이 일어납니다. 난자가 수란관 쪽으로 배출되는 거죠. 자, 이때 자궁 내막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배란이 되어서 계속 두꺼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정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수정되면 자궁 내막은 두꺼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궁 내막은 다시 파열되어 월경이 나타나고 다시 새로운 난자가 성숙되는 과정을 28일 주기로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자, 이처럼 난자가 성숙, 배란, 월경을 일정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을 생식주기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28일을 주기로 반복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길 수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식주기는 월경이 시작된 첫날부터 다음 월경이 시작되기 전날까지를 생식주기로 합니다. 생식주기는 사춘기부터 월경이 완전히 끝나는 배경기까지 지속됩니다. 배란된 난자는 수정되어 임신이 되기 때문에 자궁 내막은 두꺼운 상태를 유지하지만 하며 임신기간 동안에는 월경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난자의 성숙과 배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과서 189쪽에 보면 여자의 생식주기에서 자궁 내막의 변화를 나타낸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28일 주기로 새로운 생식주기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난자가 성숙하는 동안 자궁 내막의 두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면, 자, 이건 가 시기에는 월경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궁 내막이 파열되어 자궁 내막이 얇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미성숙 난자는 다시 성숙하기 시작하고, 난자가 성숙하면 자궁 내막도 동시에 두꺼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경일로부터 14일 지나면 난자는 배란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4일쯤에 월경이 일어났으면 18일쯤에 배란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란이 일어나고도 한동안
자궁 내막은 두꺼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수정되고 임신이 되었다면 이 내막은 지속적으로 두꺼운 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약 수정되지 못했으면 내막은 급격하게 파열됩니다. 자궁 내막의 상태를 보면 혈관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궁 내막이 파열되면 이 혈관들이 파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량의 출혈을 동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 중에서 배란이 일어나는 시기의 기호를 써보자 했습니다. 배란이 일어나는 시기는 라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중에서 월경이 일어나는 시기의 기호를 써보고 그 까닭도 써보자 했습니다. 월경이 일어나면 자궁 내막이 파열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가 시기에 자궁 내막이 파열되어서 두께가 얇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8일이 지나면 새롭게 자궁 내막이 파열되어 얇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수업 시간에 더 상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